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괴상에서 이미지가 비롯되는데 감깨는 괴상처럼 음요 사이에 양요가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전에서 감깨를 설명할 때 자연의 물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물을 말하였습니다. 구독이라는 것은 사이에 양이 흐르는 것을 도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복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상과 음이 빠져서 보이지 않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유라는 것은 굽이쳐서 흐르다가 곱게 흐른다는 뜻에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궁류는 물이 활처럼 굽이쳐 흐르는 상을 취한 것인데 이것을 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골짜기 물이 점점 불어서 바다가 되듯이 초생달이 점점 보름달처럼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감깨에 포함되는 것은 평형 기관을 담고 있는 귀에는 고막이 있는 것처럼 심장은 혈액이 움직이고 판막이 있으므로 그 괴상과 비슷하고, 심장의 동맥경화처럼 혈류가 꽉 막혀서 병이 생긴 형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표현하면 비워져 있어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양요가 가운데 있어서 막고 있으니 답답한 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나 통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빠져 있는 것, 근심을 더한다는 것, 조바심 내고 걱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상 중에서 수레로도 설명하는데, 수레라는 것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인데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물건을 실을 수도 없고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그 수레에 도둑이 들고 험한 곳에 처한 수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감깨에서는 음요를 험한 것으로 보아 험한 속에 빠진 양으로 해석해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감깨의 괴상이나 감깨의 속성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수 몽깨의 학괴 4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몽깨 초6효의 효사는 초6은 발몽호대 이용형인하야 용탈 질곡이니 이왕이면 인하니라. 초6은 목매한 자를 지도함에 있어서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 이롭지만 무지에서 벗어나면 손과 발에 채워놓은 질곡을 벗겨내어야지 형벌만으로 하는 것은 인색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산수 몽깨에서 초6은 음으로 제일 아래에 있고 아주 목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기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 통제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울 학과 학교 교자에서 교자를 보면 가르치다, 교정하다, 바로잡다 라는 뜻도 함께 있지만 형틀 교자로 보아야 합니다. 적당히 통제를 하여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구이효가 강건한 양요로서 미혹한 초6을 곁에서 계몽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흐르는 산골짜기의 물이 쓰임이 있는 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괴상으로 말하면 감깨가 택깨로 바뀌어 흐르던 물이 연못으로 되는 것입니다. 질곡은 착고라고 하는 제수를 가둘 때 쓰던 족쇄와 수갑을 의미하는데, 호깨 속의 진깨는 발이고 상깨의 감깨는 손이기 때문에 족쇄와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산수 몽깨 초6효가 바뀌면 산택 손으로 바뀌는데 이 택자 또한 벗길 탈로서도 쓰인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라는 뜻은 내 호깨 진깨는 발이 움직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라는 왕자가 나온 것이고, 내 호깨의 곤토는 모두 열려있는 음효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데 형벌로서 억압하는 것으로만 나아간다면 얻을 것이 없어서 계몽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수몽계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포몽이면 길하고 납보이면 길하리니 제 극과 이로다. 몽을 감싸면 길하고 지엄이를 얻으면 길하리니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도다 라는 뜻입니다. 주역의 문장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의 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쌀 포자는 포용하다 라는 뜻으로 산수몽계의 처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이효는 양강한 기상으로 이웃들과 비를 이루는데 초6효와 6,3효 아울러 모두 스승으로서 포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효입니다. 음효의 몽매함을 구이효가 포용하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납부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납은 드릴 납이고 부는 지엄이 부자로서 구이효와 응이 되는 6,5효는 지엄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육성하여 계승하듯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장남이 그 집안을 계승하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산수몽계의 네 호계가 진계인데 이 진계는 장남을 의미하므로 아들 자라는 글씨가 나왔습니다. 제가 극가라는 뜻은 극은 다스리다, 이겨내다 라는 뜻인데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재질이 약한 음효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양강한 기질을 가진 구이효로서 집안을 다스리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산수몽계 구이효가 바뀌면 산지밖계가 되는데 상구효의 남아있는 양효가 이 뜻을 함께 합니다. 산수몽계 6,3효는 물용취녀이니 견금부하고 불유궁하니 무불리하니라.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돈 있는 사내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니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6,3은 음효이지만 홀수자리 양 위에 있으니 부정한 자리에 앉아 있고 하계 꼭대기 효에 앉아 있으니 중을 잃어버린 음효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여자니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할 치자는 귀이에 또우 손우를 뜻하는 글씨로 각고문에서는 손으로 귀를 잡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전쟁 중에 상대편 군사의 귀를 베다 바치면 포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 취자를 썼다는 연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몽계에서는 장가들 취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글씨는 괴상에서 나온 것으로 손을 감게 해서 귀는 감게 해서 비롯되므로 다른 글씨보다는 이 취자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견금부는 6,3효가 변하면 택계가 되는데 이것을 택금으로 보아서 6,3효가 볼 때 9,2효가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남자로 받아들여져서 자신과 정응인 상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지만 가까운 구이에게 마음이 쏠리는 격을 의미합니다. 불유궁은 몸을 두지 못하고 마음에 쏠린 구이에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응인 상구효와 인연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울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수몽계 6,3효가 변하면 산풍고가 되는데 산 아래 바람이 들면 산에 있는 것들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어지러운 것입니다. 견불구 불유궁하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가는 아무런 좋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몸개를 받으면 자신의 상황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목매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물어올 때는 좋은 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결혼을 하려고 오는 사람에게는 몇 번째 효가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목적을 정하고 묻는 점이라면 꾸준히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라면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을 필요로 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역은 점서로 쓰여진 경전이나 그 구성은 우주 대자연의 오묘한 원리를 그대로 옮겨서 괴와 효로서 상징하고 문자로서 그 뜻을 밝혀서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계사전에서 역은 천지의 도와 그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이니 천지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빠짐없이 엮어 채우니 포함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역이라는 책은 천지의 법칙에 비추어 만들었으니 천지의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형체나 자치가 없으므로 괴의 상을 빌려서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사나 효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의 상을 두루 헤아리고 변통할 수 있다면 길흉의 이치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